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쫄병이 되고 싶으세요? 혹시 쫄병이 되고 싶은 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가난뱅이가 되고 싶으세요? 예, 좀 리더가 되셔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리더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리더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에게 질질 끌려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포로야, 포로. 프로가 아니고 포로가 질질 끌려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리더가 된다는 게 뭔가? 리더가 된다는 게 뭔가? 미국의 세계적인 MBA 과정은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경대학원이. 예. 근데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부하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경영대학원의 MBA 과정에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시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로버트 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리더가 되는 길이 뭐냐? 대단히 유명한 이론인데요. 우선 리더가 되는 길이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자기 변신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가만히 있으니까 직급 올라가니까 리더다. No, 그거 리더 아니에요.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그건 리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학습도 안 하고 성장도 안 했다. 옛날 캐캐묵은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거 리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데이 세미나를 하고 석세스 세미나를 하는 것은 개인이 학습과 성장을 통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면 직급이 비록 올라가도 그건 리더 아니에요. 리더 아니라고요. 학하고 습하는 과정이 없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배울학자죠. 학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학은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학은 수동적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습이야, 습. 습은 익힐 습자죠. 이거 습은 학하는 데는요 시간 별로 안 걸려. 습하는 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혹시 남편한테 운전 배워보셨어요? 예. 근데 마누라 운전 가르치면 둘이 밤새도록 싸우죠. 학은 몇 분이면 가르쳐. 엑셀레이터를 천천히 밟아서 속도를 천천히 올린다. 그 다음에 좌로 갈 때는 좌로 핸들을 틀고 우로 갈 때는 우로 틀고 그거 3분이면 가르쳐. 3분. 근데 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습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학은 이거 스승이 해주지만은 습은 내가 하는 거라고. 이걸 학습이라고 그래요. 학습. 논어 제1편 제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학이 스습지 불력조로 이렇게 탁 나오는. 거기서 두 자를 따서 학습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탁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미국의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 교수였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내리니까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라스트 렉처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강의의 제목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어릴 적 꿈을 실현하라.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그 대학생들, 자기 가르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어릴 적 꿈을 실현하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여기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퍼스트 펭귄이 되어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 여기서 나온 학술 용어가 펭귄 이펙트입니다. 펭귄 이펙트, 펭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는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그 펭귄들이 이 거대한 그 빙하 위에 전부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렇죠? 펭귄은 날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얻고 살아가려면 바다에 뛰어들어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이 깨진 빙하에 전부 옹기종기 모여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 바닷속에 들어가야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계셔 지금? 누가? 범고래, 상어, 바다사자, 이놈들이 그쪽으로 펭귄이 뛰어든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잡아 자시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뛰어든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뛰어들어야 하는데 잘못하든 자기가 먹혀 거기 가서. 그렇죠? 근데 동물원왕국에 가만히 보시면은 한 놈이 뛰어들면 어때요? 뒤에 놈이 그냥 사정없이 뛰어들어 그냥. 그러니까 이 범고래고 뭐고 정신이 없는 거지 막 사정없이 뛰어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또는 내가 망할지도 모르는 어떤 분야에 처음 뛰어드는 아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스트 펭귄. 그래서 여기서 나온 효과가 펭귄 이펙트예요. 그러면 누가 퍼스트 펭귄이 돼야 돼요? 리더가 돼요. 리더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랜디 포시가 한 얘기가 너희들이 뭐가 되라? 너희들이 퍼스트 펭귄이다라는 거야.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만 너의 어릴 적 꿈을 진짜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이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리더가 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 별로 이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 다단계에 들어와서 몸을 던졌다는 것은 퍼스트 펭귄이에요. 근데 던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범고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상어가. 근데 그 상어가 주로 누구냐? 자기 남편 아니면 가족이에요. 갔다 오면 다르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다는 거. 근데 거기에 안 먹혔어. 안 잡아먹혔다고. 안 잡아먹히고 자기의 먹이를 취한 거예요. 월 2천만 원을 취한 거라고. 자, 제목은 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자본이라는 말은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불만족스럽다면 그건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본이 충분히 있으면 불만족스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자본주의, 우리가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모여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말씀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본 증진 과정이에요. 그럼 애터미 사업가들의 자본은 뭐냐? 그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사이즈와 질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됩니다. 이건 고기를 잡는 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물의 사이즈가 일정 이상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커도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고기 못 잡아요. 다시 말하면 요 그물의 퀄리티는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신뢰입니다. 신뢰. 자, 다음. 조 지라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전부 백악관으로 초빙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그
합격과 인품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선생님이 자기를 무시해서 뒤지게 두드려 패고 쫓겨나 버렸어. 그때부터 40여 개의 직업을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35세 때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돼버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부인과 애들이 굶고 있어.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정신이 가상하죠? 정신이 가상하죠? 자, 그래 가지고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거지가 됐으니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 자동차 세일즈맨, 보험 외파는. 이건 돈 없어도 해. 거기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연 12년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연속으로 12년. 왜? 엄청난 업적을 낸 거예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유명 기업들의 강사, 대통령까지 초빙해가지고 환담을 나누는 그 정도 인사가 됐어요. 그 정도 인사가 됐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자동차를 18대를 팔면은 한 달에 몇 대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평균 하루에 6대씩 팔았어요, 자동차를. 정도 세일즈맨으로. 지금도 이 기록이 깨지질 않아요. 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 사람이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자동차 판매를 하는데 올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친구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어. 들어가니까 이 고인의 업적이라든가 고인의 인품에 대해서 팜프렛을 나눠주는데 버뜩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 손님이 몇 분이나 올 줄 알아서 저 팜프렛을 몇 개나 준비하지? 이건 관심입니다. 관심이에요. 그래서 물었어. 그 팜프렛을 몇 개나 준비하십니까? 그랬더니 250매 준비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250매 준비하는구나. 그런데 마침 자기 고객 중 한 분이 개신교 목사님이었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었어. 목사님, 그 결혼 집전이나 장례 집전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 장례식에 그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그랬더니 개신교 목사님도 250명 옵니다. 250명구나. 근데 자기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뭐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뭐 케이크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케이크를 몇 개나 준비하지?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이 딜러에게 물어보니까 250명 온다 이거야. 여기서 밝혀진 게 조 지라드는 자기 책에서 이걸 조 지라드 250법칙이라고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의식은 인간의 매우 중요한 통과 의례인데, 통과 의례에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인간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250명이로구나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객 한 사람에게 잘못하면 결국 250명의 고객을 잃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고객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250명 대하듯이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되더라. 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노동자야. 그때 그게 안 되더라 이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좀 잘하고 노동자한테는 소홀하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그렇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평균 6대, 많이 팔 때는 18대의 차를 팔았다면 자기가 접촉했겠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접촉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아. 이 사람한테 차를 사간 사람이 너 자동차 살려면 거기 가 사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차 18대 팔았으면 1시간에 몇 대 팔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2대 이상씩 팔아버리니 1시간에. 그래서 불과 근무한 지가 한 15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억대 이상, 억불 이상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했느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런 거대 기업의 강사로 다닌 거예요. 강사로. 그 강사로 초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방법이 있어요. 파는 것보다 후속 관리를 훨씬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번 자동차를 팔면 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관리를 다 해줬어. 예를 들면 리차드 씨, 당신 자동차에 지금 부품 무슨 그걸 갈아야 됩니다. 그거 수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 양반한테 차를 사면은 차 관리까지 뒤에서 다 해주니까 그 고객이 차를 바꿀 때 이 사람한테 또 바꾼다. 그런 식으로 후속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바로 250법칙이라는 입소문 법칙이에요. 애터미 사업 자체가 입소문 마케팅이거든요. 광고 안 쳐.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니까 이게 나옵니다. 자, 다음. 조 지라드가 성공하고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학력은 진짜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서점에도 조 지라드가 쓴 베스트셀러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간절한 마음.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 다음에 상생정신. 절대로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또는 덤핑해서 팔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250법칙. 고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고객을 과객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경청입니다. 왜 경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냐면은 아버지가 이태리 시칠리 그 마피아 본산이 있죠. 그 출신 건달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죽어 터졌어. 그래서 조 지라드는 8살 때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구두 닦기, 접시 닦기, 배달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말 더듬이가 돼버렸어. 세일즈맨으로서는 아주 최악이죠. 말 더듬이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 조 지라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고객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 자기 말은 안 하고 말하면 더더더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한참 듣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알아내. 그래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말만 아주 짧고 간단하고 느리게 말해줘. 그러니까 말을 안 더듬더라 그런 말이. 그래서 책에다 그렇게 씁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은 듣는 것이다. 나는 듣는 것으로 내 말더듬이를 극복했다. 그렇게 써놨어 책에다가. 들었어. 정지입니다. 이 말은 조 지라드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장사는 세일즈맨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판다? 나 자신을 파는 것이다.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은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격을 파는 것이다. 바로 세일즈라는 건 내 인격을 파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애터미 사업자들에게 이 정신을 가지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맨은 한국의 다단계 업자보다 더 멸시를 받았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바가지 씌우고 그러니까. 근데 조 지라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그 짓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자동차 한 대를 팔면, 이 사람은 GM 딜러였어요. GM. 내가 이 자동차 한 대를 팔면은 GM의 노동자가 고용된다. 그렇죠? GM에서 자동차를 한 대를 더 팔면 GM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곳에 노동자가 공급된다. 그러니 내가 자동차 한 대를 파는 것은 미국의 노동자를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었어. 내 자동차 한 대 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애국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어. 그러니까
연 12년 기네스북에 올라왔고,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질 않아. 자, 그래서 또 이걸 강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그건 골병밖에 들지 않는다. 머리를 쓰는 부지런함, 생각하는 부지런함, 지혜 있게 활동하라. 지혜 있게.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못했죠. 중퇴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항상 갈망하라. 배고픈 사람처럼 뭔가 갈망하라는 거야. 이게 간절하게 원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stay foolish. 영악하게 굴지 마라 이게야.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가라. 우직하게. 요거 하면 내가 이길까? 손해일까?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리더는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클레버 하지 않고 폴리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직하게 밀고 나가라. 그 말은 우리말로는 잔머리 굴리지 마라. 제발 잔머리. 응?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직하게. 리더는 손해가 되더라도 일단 말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지를 못해. 자, 두 번째 엑설러드. 이 사람 미시간 대학 교수인데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컴퓨터로 100만 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들은 성공한다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말라. 이게 비즈니스를 하건 뭘 하건 너무 살살살살 영악하게 굴면은 그럼 성공 못한다. 자, 적자 생존. 이건 지금 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해야 그 라인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항상 리더가 이익만 보려고 하면 그건 싸마다 망해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리더야 아니에요. 리더 아니에요. 리더 아니에요. 리더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학습과 발전,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과정. 오늘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무지용. 이게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쓸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인데 요 말이에요. 요 바퀴 보세요. 바퀴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 바퀴는 요 살이 이렇게 모아서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말이야. 비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바로 그 없음으로 해서 있음이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릇 만들 때 가운데를 파버리죠.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이야. 꽉 차 있으면 그릇으로 못 쓴다. 그다음에 집을 지을 때 문에 이렇게 사각형 방을 해놓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문을 내놔. 그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방을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너무 완벽하면 그 쓸모가 없다 이거야. 맨 자기 손에는 조금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활동하면 그건 쓸모가 없다 이거야. 인간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이 로얄 되는 사람 보면은 약간 2%씩 부족해. 뭔가 조금씩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면은요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요. 자, 욕속 부달. 이건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너무 속히 달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자하라는 수제자가 거부라는 읍의 읍제, 지금 하면 시장이 됐다. 시장이. 그래서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이 대답을 한 겁니다. 무욕속, 너무 속히 업적을 내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견소리,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아까 손해보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욕속적보다 너무 빨리 이루려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견소리적 대사불성, 작은 이익을 따지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요거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이게 다단계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 너무 빨리 직급 올라고 하고 너무 빨리 돈 벌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민무신본리. 파트너들이 리더를 믿지 못하면 그 조직은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스폰서십, 스폰서의 리더십은 책임감, 약속이행, 그리고 공익정신, 실력의 바탕. 공익정신이라는 것은 네가 손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다. 바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적으로 무슨 자선 사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사익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하는데 공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내 사익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폰서가 파트너들의 버킷리스트를 차버리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들이 자기가 집안이 여의치 못해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꿈을 밟아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꿈이 있으면 이 사람 꿈도 있단 말이에요. 이 꿈을 살려주면 오히려 사업을 잘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장수오덕. 이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신인용음. 먼저 장수는, 리더는 어때요?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요. 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 두 번째,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이는 인간미가 있어야 돼. 인간미, 인간다움, 휴머니티에 인간미. 아까 처음에 바로 버킷리스트를 존중해주는 거. 이게 인간미예요. 인간미가 없으면 그 라인은 죽는다. 뭐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 아까 퍼스트 펭귄처럼 새로운 누가 리더가 뛰어들어야 돼. 엄정해야 된다. 엄정한다는 것은 엄격하다고 달라요. 엄정하다는 공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돼. 내가 스폰서야. 근데 요건 딸이고 요건 처음 본 놈이야. 근데 딸을 위해서 계속 뭐 해주고 요 처음 본 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 이게 엄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라인은 반드시 분란이 생겨요. 반드시 분란이 생겨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고. 지신인용음 다 잊어버리시라도 장수오덕, 장수, 리더는 장수니까 장수가 갖춰야 할 5가지 덕목, 지신인용음 이거 꼭 기억하시고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